자, 중대부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심청전 내용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책에 심청전 주요 내용들을 이미 붙여놓았죠? 자, 그 내용을 함께 펼쳐놓고 책에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 심청전의 내용학습을 같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청전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 단어는 대단원, 나눠 우리의 생각이라는 대단원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와 너와 우리의 생각은 각기 다르죠.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효녀 심청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효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소설을 한번 바라보며 감상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심청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핵심 정리해보면 이 소설은 고전소설, 조선시대 고전소설이고 특히 고전소설 중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훈적이고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그 다음에 사건이 필연적이 아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죠. 자, 문체는 운문체와 문어체라고 했는데 운문, 자, 시의 언어,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옛날 소설들은 대체로 운율, 아무리 산문이라 하더라도 운율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문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효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심청이의 지극한 효. 하지만 이 주제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때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단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소설의 특징은 전래되는 설화에서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는 독특한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유교적인 효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판소리계 소설의 탄생 과정은 좀 독특한 과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판소리계 소설이 탄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한번 과제로 해볼 것을 선생님이 거기에 명시해 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보고 자기가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의 탄생 과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추가 과제인 만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은 하늘에서 뚝 판소리계 소설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부터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판소리계 소설이 어떠한 정착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 바탕이 되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설화는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자, 이 옛날 이야기는 어디 기록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로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광대들이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자,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노래를 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판을 펼쳐놓고 부른 노래다라고 해서 판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노래의 가사, 그걸 우리가 사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판을 펼쳐놓고 시장통에서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광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재미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데 판소리는 한 번밖에 펼쳐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듣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이 판소리를 들으면서 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낀 이야기를 집에 가서 책에다가 딱 적어서 친구들에게 나 오늘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책을 친구들에게 돌려보고 이러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죠. 자,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 18세기 이후에 너무 사람들에 의해서 재미있게 읽혀진 나머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소설을 베껴서 또는 기록해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직업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 굉장히 널리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나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겠죠. 우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본이라고 하는데요. 판소리계 소설은 그래서 이러한 이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이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까지 널리 불려지다가 또는 보여지다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다가 개화기 이후까지도 이 유행 또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또한 신소설로 만들어져서 한동안 읽히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은요, 판소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통 판소리 12마당이라고 해서 지금 전해지는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판소리 12마당, 이것은 약간 음악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판소리 12마당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도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심청전 역시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자,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광대들에 의해서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 노래가 판소리계 소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판소리계 소설의 근본이 되는 건 설화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설화 4가지를 실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심청전에 널리 알려진 설화는 효녀지은 설화입니다. 이런 설화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공부해보고 조사해보고 한번 찾아본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심청전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앞서서 판소리계 소설의 탄생 과정, 전승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심청전 역시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자, 이 심청전이 어떤 전승 과정을 거쳐서 판소리계 소설이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청전의 근원설화, 판소리는 설화로부터 시작되었죠. 심청전의 근원 설화는 바로 효녀지은 설화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설화를 광대들이 노래로 만들어서 심청가를 부르게 되죠. 자, 이 노래를 우리는 판소리라고 하고 그 노래 가사를 사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다가 이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되죠. 자, 노래가 바로 소설로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판소리 개소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심청전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은 개화기 이후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재미있는 나머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설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개화기 이후의 소설이다라고 해서 신소설이라고 하고 바로 강상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창작이 되게 되죠. 자, 여러분이 교과서에 붙인 종이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막 글이 길게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 이해를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심청전에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적 사상이 등장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교적 사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화주승을 통해서 부처의 신통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불교의 입장이 드러나고 용궁, 옥황상제, 성궁, 선녀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자, 이런 것들의 특성은 바로 도교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봉사가 제의적 행위를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뱃사람들이 제를 지낸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바로 우리의 민간신앙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민간신앙.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청전은 유교와 불교, 도교, 민간신앙의 모습이 두루 드러나는 소설로서 우리 문학의 어떤 사상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핵심은 바로 심청전 안에 이러한 다양한 사상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물의 특징. 자, 심청이의 특징,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것이고 신봉사의 특징,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이런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자, 뱃사람들. 자, 심청이 이러한 부수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설이니까 등장인물의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두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3쪽에 보면 신봉사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 이 신봉사가 꾼
꿈은 바로 이 소설의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신봉사가 어떤 꿈을 꾸나요? 네, 수레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신의 딸의 꿈을 꿉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 꿈이 의미하는 것, 이 소설의 복선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를 의미하죠. 자, 무엇인가요? 네, 심청이가 임당수의 제물로 바쳐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수레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수레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면이죠. 자, 하지만 이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면으로 다시 본다면 이 꿈은요, 심청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견하는 그런 것이 되고, 수레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귀한 것을 타고 가는 것이므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을 아는 심청이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상황을 모르는 신봉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자, 꿈의 의미는 복선이라는 점에서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심청전이라는 소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설, 똑같은 소설을 읽고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소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소설을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 심청이의 행동,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는 행동을 우리가 보는 다양한 관점이죠. 자, 이것은 이제 너무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주위에서 듣던 말이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것인데요. 자, 심청이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다. 효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심청전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명한 심청전의 내용 이외에 빈칸이 아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들의 질문에 답을 해서 여러분 심청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러한 학습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 내용을 붙이고 나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심청전의 내용 정리니까 잘 학습을 해서 여러분 시험에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서는 심청전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 심청전의 주제, 다양한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